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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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베라노 이하영이고요. 제 옆자리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뉴페이스가 오셨는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포투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 K3 리그 이것저것 축구 해설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백현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오늘은 진짜 찐 해설위원님이 오셨네요. 아, 그러면 이제 현직 해설위원분들이 너무 좀 네. 그러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아니고요. 네. 아니 그래도 근데 뭐 하고는 있습니다. 옆에 네. 앉아 계시는 그 느낌을 받았을 때 달라요. 아, 어떻게 다르죠? 물론 지금 기자님으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네네네. 해설위원도 하시는 거잖아요. 아, 네, 그 조금씩. 방송인의 말투가 배어 계시네. 딱 제가 뭐라 얘기 말씀드렸을 때, 네. 아, 네네. 약간 이게, 약간 그런 게 약간 방송인의 말투인가요? 네네. 이런 거 이렇게 받아쳐 주시는 게 음. 남다른 게 오늘 좀 방송 기대됩니다. 부담을 너무 주시는 거 아닌가? 아, 네, 아니, 아무튼. 제가 또 믿고 가보겠고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해볼 텐데, 음. 최종전을 앞두고, 그 전에, 요즘에 또 네. 축구 열기가 대단하잖아요. 진짜 광화문도 다 나오셨고 했다고. 1차전에 제가 우루과이전에서 광화문을 갔는데 네. 사람들이 야 뭐야 경기 하다가 맞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져가지고 네. 그때 딱 가나전 분위기 너무 좋았고 네. 결과는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등하게 월드컵 무대에서 대등하게 경기를 할 수 있다라는 네. 걸 보여줬다는 점에 좀 맞아요. 선수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경기가 더 기대가 돼요. 네, 맞습니다. 저도 정말 기대하고 있고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 이런 추운 날씨 속에서도 또 광화문에서 거리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운을 받아서 대한민국도 우리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잘해주기를 저희도 같이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 진행하겠고요. 자, 이 방송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또 현기 기자님이 처음 뵀잖아요. 처음 뵀죠. 제 이름이 베라노인데 제 이름을 듣고 놀라셨다고. 그러니까 스페인어 아니세요? 맞아요. 그렇죠. 보통 베라노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바로 아시네요. Primavera, verano, otoño, invierno. Sí, sí, sí. Invierno. Sí, sí, sí. 오. Puedo hablar español un poquito. ¿Cómo sabes? Sí, estudié en escuela. vale, Sí, vale, sí, vale. sí, sí, sí. 스페인어를 배우셨다고 Sí, 말씀하시네요. sí.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가 스페인어를 아주 짧게 해봤고요. ¿Cómo está? Muy bien. Muy Y me expecto un partido 포르투갈 여기까지 하시죠. 알겠습니다. 저기까지 하겠고요. 하시죠. 스페인어로 또 공통점이 또 있었네요. 네. 자, 그러면 1, 2차전 재밌게 보셨다고 했고 축구 열기 상당히 뜨겁고 이 기세 몰아서 제가 이벤트 멘트를 한번 해야 될 타이밍이 왔습니다, 여러분. 11월 20일부터 비고 라이브 앱 내 커뮤니티에서 승부 예측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기를 제외한 13경기, 매 경기마다 승부 예측에 성공한 분들을 추첨해서 5분씩 뽑아서 무려 1000콩씩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2일 대한민국전에서는 승패 예측에 성공한 분들 5분을 더해서 총 10분께 1000콩을 추첨해 드린다고 합니다. 또 한국전 스코어를 정확히 맞춘 3분께는 무려 3000콩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죠. 참여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우선 비고 KR 이벤트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시고 비고 앱 내 커뮤니티 태극전사에 경기와 승부 예측 글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커뮤니티에 글을 올릴 때는 이벤트 관리자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꼭 비고 KR 이벤트 해당 계정을 태그해 주셔야 하고요. 비고 태극전사 커뮤니티에 비고 KR 이벤트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고 태그해서 글을 올리면 됩니다. 이 추첨 영상은 이벤트 종료 후에 배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네, 또 경기도 보고 네. 콩도 받고. 네. 그렇죠. 너무 좋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저희가 오늘 이 프리뷰를 상당히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특히 우리 기자님이 준비하신 게 정말 많아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너무 부담 주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본격적인 우리나라 얘기하기 전에 3차전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점점 카타르 월드컵 분위기가 무르익는 만큼 16강 진출팀이 가려지고 있는데요. 한번 3차전 짚어주시죠. 제가 3차전을 리뷰하기 전에 네. 하나 말씀드리면 요새 축구 열기가 너무 한창 뜨거워져가지고 네. 제가 카페에 있는데 한 70대 할머님 분들이 3분이서 네. 경우의 수를 따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나가 이면 안 돼? 약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창 또 축구 열기가 네. 또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약간 예. MSG를 넣으신 것 같은 70대는 아니고 50대 그렇죠, 그 네. 정도인데 네. 아무튼 그래서 되게 좀 기대가 되고요. 특히나 이번 월드컵이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또 하나의 네. 변곡점이 또 될 수가 있는 게 네. 물론 뭐 16강이 성패에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해도 판가름이 될 수도 있고 또 네. 미디어에서도 많이 그러고 있지만 네. 저는 확실히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좀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31개국과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의미 있는 경기를 치르고 있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 월드컵. 이변 월드컵으로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변수도 당연히 있죠. 겨울 월드컵이라는 변수가 가장 일단 클 것 같고 하지만 저는 애초부터 생각을 했던 게 유럽 선수들이 어쨌든 시즌 중이니까 뭐 굉장히 또 힘들 수가 있다. 그렇죠. 혹은 뭐 컨디션이 오히려 좋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그 팀을 얼마나 오랫동안 만들었느냐 그 차이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이탈리아도 어쨌든 예선에서 탈락을 했고 또 덴마크도 지금 탈락을 한 상황이잖아요. 다크호스로 불렸던 덴마크가 아주 허무하게 탈락을 했죠. 맞습니다. 그 조에는 또 튀니지, 또 프랑스가 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호주가 또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전에도 굉장히 또 어제가 굉장히 또 이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재밌게 봤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경기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딱 생각이 났어요.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정말 너무 졸린데 이 경기를 꼭 봐야겠고 스페인 일본전을 틀었는데 너무 일본이 수비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 재미없겠다. 그냥 스페인이 일방적인 공격만 하겠구나 하고 잠이 오던 찰나에 일단 스페인이 먼저 골을 넣었죠. 그리고 안 되겠다 자야겠다 하던 찰나에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너무 멋있게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도안리스 선수가 일단 먼저 골을 넣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 더 정말 인상적이었죠. 맞습니다. 저는 그 라인이 나간 줄 알았어요. 야, 근데 미토마 선수였죠. 미토마 선수가 그 1%의 가능성을 믿고 올렸다 하더라고요. 그걸 올려서 골로 연결시키면서 일본이 역전. 그 이후에 스페인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아무리 패싱 플레이를 해도 일본은 점유율 너희 가져. 나는 실리 축구할게. 맞습니다. 저는 그 경기를 보는데 그러니까 강팀이 약팀에게 이기면 그럼 당연한 거고 그렇죠. 약팀이 강팀을 이기면 전 세계가 놀라고 이게 월드컵이다 열광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이 오늘 경기가 그러지 않았나. 그러니까 정말 대단했습니다. 굉장히 일본이 잘했고요. 점유율로 사실 축구에는 판정승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 축구 통계업체 옵타 기준으로 이 가장 월드컵 본선에서 최저 점유율로 승리를 거둔 사례라고 해요. 맞습니다. 일본이 17%의 점유율을 가지고도 스페인을 2대1로 꺾는 그런 이변을 연출을 했고 또 조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경기 말고도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경기는 많은 분들이 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대단했죠. 또 메시 팬이시잖아요. 여기 이게 보여드려야 돼. 네네네네. 제가 이걸 늘 들고 다니고 우승할 때까지 이거를 저는 끼고 다니겠다. 그러면 이제 뺍니까 우승하면? 우승하면 빼고 우승 못하면 그때 바로 빼죠. 그렇군요. 아무튼 그래서 메시도 라스트댄스잖아요. 굉장히 또 볼거리도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는 이번 월드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해드렸다시피 이제 16강 진출팀이 가려졌는데요. 한번 좀 몇 면이 살펴볼까요? A조부터 일단은 개최국 카타르가 역대 최저 승점 개최국 중에 최저 승점으로 탈락을 했고요. 한 번도 이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탈락한 최초의 개최국 사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덜란드가 큰 이변 없이 일단 1위로 진출을 했고 세네갈은 사디오 마네 없이 일단 2위로 진출을 했어요. B조가 혼전이었죠. B조 정말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그래도 강팀으로 여겨졌던 두 팀이 올라갔네요. 맞습니다. 잉글랜드와 미국. 하지만 또 어느 팀이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조가 사실 B조였거든요. 잉글랜드가 처음 경기에서 6대2로 이란을 꺾었지만 그래도 약간 2차전에서 삐걱대는 모습이 있었는데도 그래도 한 팀으로서 이번 팀은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굉장히 좀 갈구린 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이게 또 기세를 타면 공격력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잉글랜드가. 이 조도 뭐 그래도 큰 이변은 없었다. 그렇죠. 볼 수 있겠고 C조도 이제 뭐 올라갈 팀이 올라갔죠. 맞습니다. 멕시코가 또 굉장히 오랜만에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시련을 겪었고 사우디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정말 그 마지막에 사우디와 멕시코 경기를 보는데 사우디의 그 이변은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가 끝이었구나. 맞습니다.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뭐 탈락하긴 했습니다만 사우디라는 어쨌든 중동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았던 이번 월드컵의 사우디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D조도 사실 호주가 야, D조는 네. 이 순위가 사실 덴마크와 호주가 바뀌어 있으면 우리의 예상대로였을 텐데 그렇죠, 네. 호주가 이번 대회 정말 약체로 꼽혔는데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어요. 맞습니다. AFC 최종 예선에서도 호주가 간신히 본선으로 올라왔거든요. 네. 플레이오프를 겪으면서 올라왔지만 그래도 끈끈하게 프랑스전 대패 이후에 팀을 다시 재정비를 굉장히 잘했어요. 네, 그러면서 실리 축구 그리고 매튜레키의 그 베테랑적인 면모가 결국에는 2위까지 올려놨고 또 2조도 뭐 2조는 저희가 뭐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도 계속 언급을 할 것 같아요. 네. 일본과 스페인이 올라가 있고 F조도 모로코와 크로아티아. 벨기에가 떨어진 게 좀 이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워낙 좀 노쇠화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벨기에가 선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전문가들도 몇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변 아닌 이변이라고 저는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게 벨기에 팀 자체도 어쨌든 마르티네스 감독이 8년 정도? 6년 정도 이렇게 팀을 꾸렸지만 그래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은 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16강 대진이 대부분 결정이 됐고 이제 내일이죠. 12시가 있으니까 내일 펼쳐질 경기들로 인해서 이 대진이 다 완성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경기를 앞두고 지난 경기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치렀던 1, 2차전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먼저 우리나라가 어떤 경기를 펼쳐왔는지 경기 내용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벤투 감독이 4년간 그래도 팀을 되게 잘 꾸렸구나. 이 벤투 감독이 늘 주장하던 빌드업 축구가 세계 무대에서 물론 결과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런 축구를 세계 무대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구나. 그런 또 수학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월드컵이라는 무대 자체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한 나라의 축구가 4년에 한 번씩 저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벤투 감독이 4년 동안 역대 최장 기간 감독을 하면서 빌드업 축구는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뢰와 저는 믿음의 축구라고 저는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뢰와 믿음의 축구.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의미인지 한번 너무 멋있는 말씀해 주셨네요. 어쨌든 대표팀 감독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되게 특수성이 있는 직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간도 발맞출 시간이 많이 없기도 하고 어떤 좀 외부적인 압력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벤투 감독은 끝까지 자신의 축구 그리고 선수 기용에 있어서 믿음을 보였고 뭐 결과로 나오면은 물론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5회 우승한 브라질, 프랑스 이런 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진일보한 4년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난 1차전을 한번 복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우루과이전. 우루과이 정말 아쉬웠어요. 이건 사실 경기력만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경기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렇죠. 어땠나요? 일단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자면 우루과이전 키워드는 저는 굉장히 간격 유지가 잘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초반 20분 동안에는 우리가 점유율을 거의 압도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후반까지 통합해서 저희 이제 보시듯이 45대 55 정도로 나왔는데 우루과이라는 팀이 사실 만만치 않은 상대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상대였죠. 그렇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이 벤탄쿠르, 베시노 그리고 발베르데 이 역삼각형으로 미드필더를 구축을 했던 우루과이였는데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우리 4-4-2 간격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네요. 정말 딱 자로잰 듯이. 베시노가 줄 곳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왼쪽으로 들어와서 볼을 받아주는 역할인데 이 다음 장면 보시면은 투입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또 다시 뒤로 무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전 내내 그리고 후반전 끝까지 집중력이 유지가 됐던 우루과이전이었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루과이를 상대할 때 이 어떻게 보면 황금 미드필더진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공격력이 대단한. 이게 좀 키포인트였는데 대한민국 선수들이 잘해줬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짚고 넘어가면 될까요, 우루과이전은? 우루과이전은 또 하나 키워드를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리커버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리커버리. 그러니까 리커버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볼을 다시 탈취한다 뭐 이런 느낌인데 듀얼과 인터셉트의 합친 수치거든요. 듀얼은 그 주인이 애매할 때 볼을 탈취하는 병도를 말하는 거고 인터셉트는 말 그대로 상대의 공을 우리가 얼마나 다시 찾아왔느냐. 이 두 가지를 합친 개념이 리커버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루과이한테 물론 졌어요. 64대 53으로 졌지만 우리가
최근에 했던 평가전 중에 가장 많았은 수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네. 오, 이거는 정말 되게 고무적인 부분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우루과이를 상대로 최고치의 리커버리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9월 평가전이 저희 코스타리카 때는 44번, 그리고 카메룬전은 아. 57번이었는데 네. 굉장히 카메룬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사리는 측면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본선에서 50개가 넘는 리커버리를 기록을 했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우루과이의 중원을 효과적으로 제어를 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우루과이전을 분석을 하면서 그 전에 했었던 평가전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네. 저도 사실 이 본선 무대를 보고 많이 놀랐어요.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평가전에서 보여줬던 모습이랑 전혀 다른 그쵸. 이 빌드업 축구를 정말 잘하는구나 라는 게 보였는데 아 이게 리커버리 숫자를 보니까 보이네요. 네. 이 빌드업 축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또 선수들이 또 투지 있게 나섰고 그렇죠. 이게 이렇게 수치로 나타나는 거 보니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게 또 이어져서 이 흐름이 이어져서 가나전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네. 근데 가나전은 결과를 못 가져온 게 아니라 빼앗겼죠. 그렇죠. 아, 정말 아쉬움이 큰 이 가나전도 한번 복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월드컵 역사가 길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10회 연속이라는 좀 전대미문의 기록을 했지만 그 역사를 통틀고서라도 역사에 남을 그런 경기라고 저는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조규성 선수가 어쨌든 한 경기 멀티골 이라는 또 역사를 썼고 가나전은 사실 우루과이전보다는 이 간격 유지가 조금 안 됐던 점이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경기 초반에 조금 불의의 일격을 맞으면서 그때부터 사실 우리 벤투 감독의 축구 안에서 중원에서의 간격 그리고 측면 윙어랑 풀백들 간의 간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나가 측면이 굉장히 좋은 팀이거든요. 근데 그 공간을 열어주다 보니까 좀 자유롭게 좀 드리블을 허용했던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저희가 가나전 보기 전에 이렇게 똑같이 프리뷰를 해드릴 때 측면 대 측면의 싸움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아, 가나에게 좀 측면에서 밀리는 모습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또 어쨌든 우리가 투혼을 발휘하면서 2대2까지 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이 지금 보이는 화면이 이강인 선수가 투입되고 나서 저 하프라인의 가운데 있는 선수가 이강인 선수거든요. 여기서 한 번에 토마스 파티에게 좀 연결이 됐어요. 분명히 이강인 선수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고 공격에서 차이를 만들 수가 있는 선수고 혼자만 템포가 다르고 또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했던 선수인데 그렇죠. 사실 벤투 감독은 이런 리스크를 안고서 가나전을 투입을 시킨 겁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토마스 파티가 조금씩 수비를 벗겨내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고 이 다음 장면이 또 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뭐 이강인 선수의 한 명을 타자하기보다는 그래도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이 조금은 떨어졌던 후반전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뭐 이강인 선수가 투입이 돼서 물론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줬고 아쉬운 모습도 있었는데 아쉬운 모습을 살짝 짚어주셨으니까 좋은 모습을 또 한번 상기를 해보면 우리 또 조규성 선수와 강조 라인이 빛이 났거든요. 제가 좀 억지로 붙여봤던 이름인데 좀 별론 것 같네요. 강조 라인. 강조죠. 강조 라인이 굉장히 또 불을 뿜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마요르카 소속팀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는 이 오사일에서 왼쪽 윙어 혹은 오른쪽 윙어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측면에서 볼을 탈취하고 빠르게 역습에 나서는데 굉장히 좀 유능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그때 딱 인터셉트 공을 향해서 굉장히 또 효율적으로 잘 공을 뺏었고 바로 크로스를 올렸던 그 선택이 만약에 다른 선수였다면은 바로 그 조규성 선수가 사실 좋은 위치는 아니었거든요. 그 크로스를 올릴 때는. 근데 과감하게 조규성 선수가 앞으로 튀어나올 것을 예측을 하고 패턴 플레이를 조금은 실현했던 이강인 선수의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가 정말 그 패스 길을 보는 눈이 좋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경기에서 여실없이 보였던 것 같고 그러면 많은 또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오늘 포르투갈전에서 강조 라인이 다시 한번 또 빛을 발하느냐 이것도 되게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선발로 한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발? 이강인 선발?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벤투 감독이 저는 그 9월 평가전에도 쓰지 않았을 때도 분명히 계획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벤투 감독은 꾸준하게 4년 동안 선수들을 계속 한 팀으로 만들고 의문이 가는 선수들을 계속 실험을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또 기자회견에서 나왔듯이 벤투 감독은 항상 이강인 선수를 염두에 뒀고 재능은 이미 검증이 됐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본선에서 후반전에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투입한 것 그리고
또 이런 도움까지 만들어냈다는 것은 결국에는 벤투 감독이 교체 타이밍이 적중을 했고 네. 이강인 선수도 충분히 선발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가요? 네. 그러면 포르투갈전을 해야 하잖아요, 저희가. 포르투갈을 상대로도 이 이강인 선수의 뭐 선발 혹은 투입이 뭐 잘 통할 것이냐를 네. 생각하셨을 때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강인 선수가 소속팀에서도 교체 자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반에 투입이 되고 네. 꾸준하게 뭐 후반에 교체가 되든 뭐 그런 네. 차라리 선발 라인업이지 네. 교체로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확실히 선발로 나올 때 효과가 있다. 네. 그리고 그것을 2차전과 1차전에 모두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3차전에는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약간은 수비 밸런스를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공격적으로 네.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이강인 선수를 조금 활용해 볼음직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기대도 되고 뭐 이강인 선수를 선발로 써보지 않았던 벤투 감독님이기 그렇죠. 때문에 걱정도 되는데 어떻게 나올지 일단 선발 라인업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잠시 후면 포르투갈전이 시작이 됩니다. 포르투갈 1, 2차전 그리고 포르투갈이 치러왔던 경기들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저희가 또 이벤트 공지를 하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고 라이브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11월 20일부터 비고 라이브 앱 내 커뮤니티에서 승부 예측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기를 제외한 13경기 매 경기마다 승부 예측에 성공한 분들을 추첨을 통해 5분씩 뽑아서 1000콩씩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3일이죠. 12시 넘어. 3일 대한민국전에서는 승패 예측에 성공한 분들 5분을 더해서 총 10분께 1000콩을 추첨해 드린다고 합니다. 또 한국전 스코어를 정확히 맞춘 3분께는 3000콩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꼭 참여해 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 말씀드릴게요. 우선 비고 KR 이벤트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시고 비고 앱 내 커뮤니티 태극전사에 경기와 승부 예측글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커뮤니티에 글을 올릴 때는 이벤트 관리자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꼭 비고 KR 이벤트 해당 계정을 태그해 주셔야 합니다. 비고 태극전사 커뮤니티에 비고 KR 이벤트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고 태그해서 글을 올리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추첨 영상은 이벤트 종료 후 배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비고 KR 이벤트라고 꼭 적어주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모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오늘 만날 우리의 운명의 상대 포르투갈. 포르투갈이 지금까지 어떤 경기를 치러왔나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1, 2차전 분석 한번 해볼까요? 네, 포르투갈이 사실 첫 경기에서 굉장히 뒷방 없이 그렇죠. 맞대응을 했어요. 맞아요. 가나와 3대2까지 가는 접전 끝에 어쨌든 승점 석점을 따냈고 이 경기의 승리가 저는 포르투갈의 좀 상승세를 타게 한 원동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2차전 우루과이전은 사실 우루과이가 막상 이번 대회 뚜껑을 까보니까 그렇게 조직적으로 잘 맞아떨어진 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생각보다. 지금 뭐 성적으로도 뭐 증명이 되듯이 골도 어쨌든 없고. 호날두 선수의 뭐 헤어 오브 갓, 갓 오브 헤어인가요? 아무튼 그래서 그 이슈도 좀 있었고 2승을 먼저 챙긴 포르투갈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 있게 한국전을 나설 수도 있지만 옆에 조가 브라질이잖아요. 그렇죠. 산토스 감독도 무조건 1위로 통과해서 16강에서 브라질을 피하겠다라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조금 힘을 주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경기 포르투갈은 힘을 주고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자, 지난 경기들이 어땠는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1차전에는 굉장히 잘했죠, 포르투갈? 좋았죠. 네. 이때 저 이 경기를 보고 포르투갈이 뭐 가나를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이 잠깐 나오긴 했어요. 그때는 이제 후반전에 가나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막 몰아붙일 때 맞아요. 그때 포르투갈은 살짝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포르투갈은 끝까지 본인들의 플레이를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원동력은 사실 그 개개인의 공격진들의 기량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1차전에 가나를 상대로는 포르투갈이 4-3-3 포메이션 오른쪽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최전방 왼쪽에 주앙 펠릭스를 놓고 계속해서 스위칭 플레이를 가져갔어요. 사실 이게 산토스 감독이 예선부터 꾸준하게 신경을 써온 부분이기
분위기도 한데 약간은 좀 공격진들의 자율성을 맡김에도 불구하고 네. 중원에서 혹은 수비에서의 빌드업은 또 체계를 갖춘 팀이라고 저는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보니까 포르투갈이 이날 호날두 선수를 선발로 냈잖아요. 네네네. 물론 호날두를 선발에 제외할 수 없는 포르투갈인데 그렇죠. 호날두 선수와 교체에 들어온 레앙 선수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간은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호날두 선수를 사실 제외하고 이 팀을 꾸리면 더 강해질 수 있지만 호날두 선수가 이 팀 내에서 가진 위상이라던가 또 베테랑이기에 해낼 수 있는 중요한 순간에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선수를 빼지 못하는 거다. 네. 이런 이야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날두 선수가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네. 포르투갈에서 그리고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이죠. 그렇죠. 네, 포르투갈은 그렇죠. 사실 호날두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네. 요새 호날두는 조금 다르거든요. 분명히 영향력이 떨어졌고 물론 뭐 한 방이 있는 선수긴 합니다만 산투스 감독이 예선 때부터 강조했던 그 빌드업에서의 전방 압박 네. 그 부분을 약간은 좀 소홀하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기자회견도 산투스 감독이랑 안드레 실바가 같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최전방을 뛸 수 있는 안드레 실바기 때문에 호날두 선수가 일단 선발로 나올지는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그런가요? 네, 후반에 조커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만약에 호날두 없는 또 포르투갈은 1, 2차전의 선발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떤 팀일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 자, 일단 보시면 너무 스쿼드가 좋아요, 포르투갈이. 다 아는 얼굴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유독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실 키플레이어로 저는 꼽고 싶고요. 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사실 대회 직전에 맨유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펠릭스랑 페르난데스와 호날두가 계속해서 스위칭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네. 우루과이전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약간은 내려가면서 빌드업을 가담을 해줬거든요. 네, 지금 뭐 전형상으로도 볼 수가 있듯이 공격 지역에서는 우루과이전에는 포르투갈 4-2-2-2처럼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후백 네베스와 카르발류가 3선 볼란치를 두고 베르나르도 실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2선에서 조금 자유롭게 움직여주면서 상대 압박을 좀 풀어나오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물론 두 선수 모두 이번 한국전에 나올 줄은 사실 미지수이지만 두 선수가 나왔을 때 우리 수비진들 그리고 황인범과 정우영이 얼마나 이 둘을 제어할 수 있느냐가 저는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네. 이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렇게 탄탄한 라인업인데 그래도 포르투갈이 그래도 약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렇게 탄탄한 포르투갈이고 네. 지금까지 좋은 경기력을 보여왔기 때문에 강점도 있고 약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를 잘 알아야 우리나라가 잘 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오늘 경기 네. 포르투갈의 강점과 약점 하나씩 짚어주시죠. 강점은 저는 뭐 탄탄한 선수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네. 뭐 지금 계속 보여주듯이 이 칸셀루, 페페, 후벤 디아스 뭐 유럽 리그에서 정말 내로라는 선수들이잖아요. 네. 많이 봤던 선수들이죠. 그렇죠. 네. 우리 또 해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네. 친근한 얼굴들이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수층들을 바탕으로 산투스 감독이 예전 유로 우승을 했을 때나 아니면은 꾸준하게 2018년, 19년 때는 약간 노잼 축구라는 좀 불명예를 안기도 했거든요. 노잼 축구.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로 이런 성적밖에 못 내느냐라는 네. 또 불명예를 안기도 했는데. 오히려 201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좀 황금 세대가 도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포르투갈이 물론 호날두가 2010년대를 지배를 했지만 주앙 펠릭스나 오늘 브루노 페르난데스, 베르나르도 실바와 같이 탄탄한 이선 자원들 그리고 중원 자원들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중원에서의 어쨌든 빌드업. 네. 까르발류 선수가 약간 발은 느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빌드업에 능한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산투스 감독 안에서 좀 페르소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또 살림꾼 역할도 자처를 하는 선수고 네. 한국전에서도 충분히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 선수입니다. 까르발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점을 좀 한국이 조심해야 할 것 같고 강점은 알았으니 약점을 찾는 게 또 중요해요. 그렇죠. 약점을 알아야 네. 우리가 또 그거를 딱 공략하면 되니까. 그렇죠. 포르투갈의 약점 어떤 게 있을까요? 약점은 약간은 중원 쪽에서의 기동력에서의 아쉬움이 좀 있어요. 분명히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황인범 선수가 분명 키 역할을 해주고 있고 이재성 선수가 가나전에는 전술적인 이유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아마 이번 경기에서는 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충분히 이 두 선수 그리고 정우영 선수도 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 선수가 얼마나
공간을 서로 분담을 하면서 기동력을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네. 이 부분에서 좀 저는 갈릴 것 같고요. 기동력. 네. 네. 그리고 동기부여 차원에서 저는 좀 포르투갈이 오늘 경기를 좀 맞습니다. 한국이 더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사실 물론 뭐 산투스 감독이 1위를 반드시 하겠다 하면서도 어쨌든 지금 2승 16강 확정을 지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축구에서의 동기부여의 차이 분명히 오늘 경기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야, 이게 대한민국은 그래도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잘하면 포르투갈을 이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포르투갈은 반면 카드 받은 선수들도 많고 맞습니다. 좀 그래도 1위를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1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우리나라가 동기부여는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더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뭐 이 정도로 어쨌든 포르투갈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강하다. 하지만 우리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해볼 만하다. 로테이션을 조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힘을 저는 그러니까 조금 빼더라도 이 주축 자원들은 분명히 넣을 거거든요. 뭐 중원 쪽에서의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혹은 뭐 베르나르도 실바 두 선수 중에 한 명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경고 트러블에 있는 선수들이 조금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후행 디아스 16강을 가야 하면 그 위협성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우리는 조금 로테이션을 해주길 좀 바라잖아요. 좀 힘 좀 빼라. 좀 진심으로 하지 마라. 이런 좀 바람을 전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한번 짚어보고요. 자, 지금까지는 1, 2차전 포르투갈이 치러온 1, 2차전을 정리를 해봤고 포르투갈이 어떤 팀인지 또 어떻게 이렇게 막강한 스쿼드를 가졌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벤투 감독님이 포르투갈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조국을 상대하게 되면서 말이 많았어요, 예전부터. 그러니까 벤투 감독님이 제대로 이제 성과를 내지 못할 때는 2002년의 복수다. 뭐 이런 분자의 복수는 20년이 지난다. 네, 뭐 이런 이야기로 나왔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는 포르투갈을 상대로 잘 준비하고 있다. 조국이니까 뭔가를 보여줄 것이다. 포르투갈 축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늘 나왔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히 벤투 감독님을 모셨다고요? 오, 벤투 감독님을 카타르에 계시지 않나요 지금? 네, 저희가 한번 모셨습니다. 벤투 감독님을 여기에 모셨는데 오늘 이제 벤투 감독님이 퇴장 때문에 경기에 못 나오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어렵게 잠시 모시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모셔오시겠어요? 지금 연락이 일단 왔거든요. 여기 앞에 도착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먼저 마중을 나와서 모시고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녀오시면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을게요. 빨리 모셔올게요. 네네네. 빨리 모셔오시고요. 자, 저희 이제 벤투 감독님이 지난 경기에서 이제 테일러 주심에게 퇴장을 받으면서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오늘 경기는 벤치에도 앉을 수가 없고요. 이제 VIP 룸에서 경기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벤투 감독님의 지금 마음이 어떨지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감독의 퇴장이 특히 이렇게 중요한 16강에 걸려있는 경기에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경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잠시 후에 벤투 감독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헐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 화이팅!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계시네요. 이길 수 있을까라는 뭐 걱정 반, 기대 반 있을 텐데 저도 사실 지금 응원하는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상대로 과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후 한 3시간, 한 4시간 후면 경기가 치러질 텐데 한 3, 4시간 후면 경기가 4, 5시간 후면 경기가 치러질 텐데 그동안 저희가 이제 프리뷰도 진행을 하고 벤투 감독님 모셔서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제발 이겨라 라고도 해주셨고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자회견장을 또 벤투 감독님이시니까 이렇게 한번 모셔봤고요. 어떤 이야기를 물어보면 좋을지 한번 여러분도 벤투 감독님에게 궁금한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경기를 퇴장을 당하셨는데 좀 그동안 어떠셨는지 심정을 한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포르투갈전에 벤치에 앉지 못하는데 과연 경기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코치진에게 따로 이야기를 드린 게 있는 건지 얘기를 또 드려보고 그리고 포르투갈이 조국인데 과연 잘 준비를 하셨는지 이렇게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벤투 감독님이 좀 멀리서 오시나 봐요. 좀 늦으시는데 자, 일단 현기 기자님을 기다려보고요. 아, 키다리 아저씨님이 감독님 힘내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지난 경기에서 이제 가나전에서 그 장면을 좀 복귀하기 정말 싫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테일러 주심이 우리 대한민국이 추가 시간을 진행이 될 줄 알고 좀 저도 그렇고 아마 선수들도 그렇고 코치진 분들도 그렇고 기대를 하고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카타르 월드컵 자체가 추가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대회이기도 하고 정말 조금의 경기 지체 상황이 있으면 다 그 부분을 이제 시간을 더해서 계속 추가 시간을 주어왔던 상황이거든요. 대한민국은 이제 추가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되는 상태였는데 이 추가 시간 내에서 경기가 조금 지체되는 상황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1분에서 뭐 몇 분, 2, 3분 정도는 더 주겠구나라고 기대를 하는 상황에 마지막에 이게 권경원 선수의 슈팅이 벗어났고 이게 코너킥이 주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코너킥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공격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선수들은 빠르게 이 코너킥 하나를 잘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테일러 주심은 그대로 휘슬을 불었고 대한민국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판정에 많은 선수들이 달려가서 항의를 했고 또 벤투 감독님도 크게 화가 나셔서 달려가서 이제 또 테일러 주심에게 항의를 하다 레드카드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벤투 감독님은 오늘 포르투갈전에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도착하신 것 같거든요. 지금 모셔볼게요. 네, 벤투 감독님. 네, 들어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자,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네. Here? 네. Here. Watch out. 네, 여러분, 감독님 모셨습니다. 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Qatar Doha e Adkeysen City Stadium e Fernandes e Jinsu e Sony e Cuny e multiplayer e Bernardo Silva 근데 벤투 감독님이 좀 많이 힘드셨는지 눈을 잘 못 뜨고 계세요. 감독님, 눈을 좀 떠보시겠어요? 눈을 잘 못 뜨고 계신데 감독님 눈이 굉장히 크셨는데 눈이 좀 작아지셨네요. Bento e Fernando Fernandes e obrigado e Coreia deixou no time e seleção e Euro Denti e Estadio de Dragão e Nalganto e Neto e Ricardo Quaresma. 꽈레스마, 호날두, 브루노 페르난데스 후배들의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벤투 감독님이 제가 한 질문에 정말 아주 엇나가는 대답을 해주고 계신데요. 자, 그럼 제가 제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지난 경기에서 이제 퇴장을 당하셨는데요. 좀 많이 속상하실 것 같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렇고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번 경기 퇴장 당하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Anthony Taylor se via aqui de Estadio de Dragão e Adkeysen City e Ronaldo Nalganto e 아무튼 벤치는 못하지만 이게 그래도 충분히 우리 대한민국 다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충분히 대한민국? 잘못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충분히 승리강 우리가 나올 수 있다. 진수 is a good player. 굉장히 대한민국 선수들의 이름을 정확히 발음을 해주셨는데 한국어를 좀 배우셨나 봐요. Un poquito. poquito. 그러면 할 수 있는 말 한번 해주시죠. 김치찌개. 뭐라고요? 아나? 김치찌개 아나? 김치찌개 좋아하시나 봐요. 야. 근데 이 외국인 발음이라기보다는 혀를 안 움직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김치찌개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김치찌개? 김치찌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벤투 감독님이 김치찌개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포르투갈 전에 벤치에 앉지 못하십니다. 자, 일단 VIP 룸에서 어떤 전자기기도 통신기기 사용하지 못한 채로 경기를 바라봐야만 하는데 좀 어떠신가요, 감독님? Es a difficult game. 응? Pero 잠시만요. Difficult game? difficult game. sí, sí. Difficult game. 이 앤서니 저희도 나태당 스케어티만. 그래도 뭐 충분히 노트한스도 잘할 수 있고. 분명히 포르투갈 is my home country. Home Is country? my home country. Pero Korea national team is bueno partido. 충분히 잘할 수 있다. 벤투 감독님이 포르투갈어는 못하시고 영어랑 스페인어를 하시네요. Un poquito. Un poquito. ¿Hablas español? Un poquito. Un poquito.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포르투갈을 상대하게 됩니다. 포르투갈은 조국인데요. 자, 일단 어려운 상대이기도 하고 그 포르투갈이 지금을 굉장히 잘해왔거든요. 1, 2차전. 자,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Portugal is the golden generation right now. Pero Ronaldo, Bruno Fernandes, João Félix. Pero 저 죄송한데 감독님 죄송한데요.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을 해주셔야 이게 인터뷰가 되는데 그건 저도 할 수 있어요. 조앙 펠릭스, 호날두, 브루노 페르난데스, 과르스마, 브루노 페르난데스, 뭐 주앙 칸데, 저 다 할 수 있어요. 가셀로, 페페. 이거 말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e good team. Good team. Portugal right now. 하지만 충분히 우리 잘할 수 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두골랐지만 우리 다들 알아듣고 계실 것 같네요. 민재 영권 충분히 민재 영권 잘할 수 있다.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제가 이 정도는 동시통역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포르투갈에 임하는 우리 선수들에게 또 말씀을 한번 전해주세요. 포르투갈 우리 선수들? 우리 선수들? 아니야. 포르투갈에 전하는 포르투갈 전에 임하는 우리 선수들. 지금 벤투 감독님이 흔들리고 계십니다. 본인이 포르투갈이 조국이기 때문에 포르투갈 대표팀을 지금 우리 선수들이라 하셨어요. No. 저는 코리아 내셔널 펠레산 감독. 네. So 포르투갈에서 우리가 이겨야 될 상대.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또 라이브로 이 중계를 연결하고 있는데, 자, 많은 분들의 좀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헐, 벤투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1%는 똑같아야 될 거 아니냐. 얘기해 주시고 계시고요. 코디를 살짝 갈색 염색을 하시지 그랬냐. 제로투를 쳐달라. What is 제로투? 제로투라는 춤이 있는데요. 감독님 혹시 춤 잘 추시나요? Please show me. 저는 잘 못 쳐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손을 뒤로 하시면 돼요. 뒤로? 뒤로 하시고요. 그리고 좌우로 움직여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더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맞아요. 자, 여러분, 벤투 감독님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제로투 춤을 춰드렸습니다. 야, 벤투 감독님 한국어 잘하신다고 하던데 우리말로 하시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한국어로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4년간 많이 또 열심히 한국어 공부하셨는데. Build up football is our club, our style, and the Portugal is a very good team. But we have Sonny, Gyuni, Minje, Jinsu, and Tim. 한국어 공부를 많이 못하셨구나. 김치찌개만. 김치찌개만 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벤투 감독님은 오늘 경기에서 일단 김민재 선수, 손흥민 선수, 또 다양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잘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마지막 한마디를 전하셨습니다. 자, 벤투 감독님 지금 또 바쁘세요. 빨리 카타르로 가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하시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이거다. 이렇게 또 얘기해주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또 이야기했던 우리 현기 기자님이 벤투 감독님을 공항까지 또 배웅해드리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 벤투 감독님의 이야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 벤투 감독님이 오늘 포르투갈전 조국을 상대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은 아니지만 뭘 해야 할지 팀원 모두가 알고 있다. 우리의 한계까지 모든 걸 보여줄 것이고 이번 경기에서 원팀, 조직이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해줬고요. 그리고 포르투갈을 상대해야 한다. 포르투갈이 조국인데 라는 질문에는 이런 이야기를 또 남기셨습니다. 포르투갈은 분명 어려운 상대다. 스타일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축구, 하나의 팀으로 싸우고 있다. 이런 스타일로 월드컵에서 충분히 싸울 수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아, 네, 오죠. 그렇습니다. 네, 기자님. 네네. 오, 그동안 많이 나이가 드셨네요. 그런가요? 좀 네. 벤투 감독님이 네. 먼 거리 오셔가지고 네. 좀 힘드셨다고. 네. 저도 또 먼 거리 같이 갔다 왔습니다. 지금 그럼 카타르까지 금방 다녀오신 건가요? 그쵸. 뭔가 많이 나이가 드셨는데요? 저요? 네. 기분 탓일 겁니다. 네네. 그런 거죠? 네네네. 네, 일단 뭐 좀 이제 좀 잘 추스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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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하면 될까요? 네, 그럼요. 네. 막 지금 여기 막 사인펜이 올라가 있고. 이거 지금 사인펜이 좀 묻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좀 약간 네. 화장이 좀 잘 안 돼가지고. 메이크업을 하신 거구나.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로 벤투 감독님 이야기를 또 들어봤는데, 네. 그럼 벤투 감독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짚어보죠. 벤투 감독님 다양한 이야기를 또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벤투 감독님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실까요? 그러니까 방금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듯이 네. 벤투 감독님이 정말 정석적인 답변을 저는 해줬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포르투갈 기자분들이 좀 궁금하겠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을 맞아요. 상대하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포르투갈 감독으로서도 활동을 했던 감독이 한국으로 또 상대를 한다는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네. 포르투갈 사람이다. 네. 나는 네. 포르투갈 사람이고 포르투갈에서 죽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 감독으로서 최선을 다할 맞습니다. 것이다. 정석적인 답변을 해줬고 네. 오늘 맞붙는 이 산투스 감독하고도 굉장한 또 인연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어떤 인연이 있죠? 총 3번 맞붙었습니다. 네. 벤투 감독이 스포르팅 감독으로 있었고 그리고 포르투갈 A 대표팀 감독으로 있었을 때 산투스 감독을 총 3번 만났는데 네. 아직까지 승리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2006년에 스포르팅이었을 때 네. 벤피카 감독이었던 산투스에게 졌고 네. 2007년에는 비겼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이 그리스 감독이었던 산투스 감독에게 포르투갈 팀을 이끌고 또 무승부를 거뒀거든요. 이제는 이길 때가 되지 않았나. 이길 네. 때가 됐죠. 이제 이길 때가 됐네요. 네네네. 벤투 감독님 본인 개인으로서도 이 경기 꼭 잡고 싶다라고 그렇죠. 생각할 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좀 이제 정신 좀 차리고요. 네네네. 제가 좀 네, 괜찮으신 거죠? 왜 제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정신이 없네요. 네, 그렇죠. 자, 이제 정신 차리고 네. 오늘의 키플레이어를 뽑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 대표팀에서는 이 선수 좀 주목해보면 좋겠다. 키플레이어. 어떤 선수를 한번 뽑아볼까요? 이강인 선수를 꼽고 싶거든요. 이강인, 네. 오늘 선발이든 교체로든 어쨌든 이강인 선수의 투입은 사실상 확정이라고 보고요. 네. 어느 시점에 나올지,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게 된다면은 이강인 선수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경기 템포를 자신의 흐름으로 좀 그렇죠. 가져올 수 있는 네. 그런 드리블과 그런 템포 조율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에서 선발로 경기를 뛴 경기가 제 기억으로는 스리랑카전이 마지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한 2년 동안 그런 선발이 없었다가 갑자기 또 선발로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일단 기대가 되고 네. 지난 경기에는 가나전에는 오른쪽 윙어로 권창훈 선수가 나왔어요. 근데 그 선택은 저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보는 게 네. 어쨌든 가나를 상대로는 충분히 수비 밸런스를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네. 벤투 감독의 빌드업 축구 그리고 측면에서의 수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 권창훈 선수가 그나마 나상호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강인 선수의 교체 투입은 시기적절했다. 네. 하지만 오늘 경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득점,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승리가 간절합니다. 약간은 수비적인 리스크가 있더라도 이강인 선수의 선발 명단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선발로 이강인 선수가 나올 거라 예측을 해주셨고 네. 키플레이어로도 이강인 선수를 뽑아주셨는데
자,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오늘 만약 이강인 선수가 나온다면 저희가 아까 계속 강조했던 강조 라인 있잖아요. 그렇죠. 이강인과 조규성의 또 멋진 합작이 오늘 또 나와주기를 한번 또 기대를 해보고요. 이강인 선수가 어느 위치에 나올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 공격 미드필더로 했을 때는 약간 프리롤적으로 움직여주는데 지난 가나전에서도 나왔듯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혹은 왼쪽으로 갔다가 측면 쪽을 굉장히 또 자유롭게 움직여줬던 움직임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경기에도 만약에 선발하게 된다면 어떤 역할을 할지 그렇죠. 조규성 선수와 세컨톱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선 쪽에서 빌드업까지 가담해줄 수 있는 역할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강인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정말 환상적인 프리킥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물론 골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사실 그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함께 서서 누가 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만으로도 너무 벅차고 행복했고요. 투샷이 진짜 웅장해졌지. 야, 이 믿을 만한 키커가 우리 대한민국엔 이렇게나 있다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들게 했고 네. 이강인 선수가 찬 그 프리킥 그 프리킥이 막혔지만 이런 기회가 몇 번 더 있으면 이강인 선수가 넣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오늘 선발로 나와서 또 킥을 찰 기회가 있다면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 이강인 선수가 찬다면 또 프리킥이던 코너킥이던 맞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베라노님이 굉장히 또 잘 짚어주신 게 네. 오늘 경기는 어쨌든 득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대부분 이제 월드컵 본선에서 골을 넣은 패턴들을 보면 세트피스가 반 이상이거든요. 네. 아직 우리나라가 세트피스 득점이 이번 대회에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손흥민 선수가 못 찼다 이게 아니라 이강인 선수라면 충분히 포르투갈을 상대로 날카로운 그렇죠. 프리킥뿐 아니라 코너킥에서도 충분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런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포르투갈의 키플레이어를 한번 뽑아보면 좋겠는데 네. 어떤 선수를 주목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선수가 나올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네.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좀 짚어봤거든요. 네. 이번 시즌 맨유에서 굉장히 폼이 좋고 그렇죠. 또 포르투갈 벌써 지금 2골 2도움 네. 너무나도 좋은 스탯도 보여주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저번 경기였죠? 이 가나전에 우루과이전에서 네. 호날두 선수에게 크로스를 올렸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고 브루노는 이번 대회에서 네. 운도 따르는구나. 그러니까요. 호날두에게 분명 보고 올렸지만 호날두의 골이 인정이 안 됐죠. 그렇죠. 네, 브루노의 골로 인정이 됐는데 벌써 어쨌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이미 산토스 감독 아래서 충분히 에이스로 활약을 해주고 있고 네. 굉장히 또 역할이 많아요. 그렇죠. 네. 맨유에서는 어쨌든 이 2선에서 프리롤 쪽으로 움직여주면서 앞쪽으로 전진 패스를 넣어준다면 네. 최근 산토스 감독 아래서의 페르난데스를 보면은 직접 본인이 침투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격진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여주고 어느 정도 사실 하프스페이스에서 페르난데스가 침투를 한다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분명히 본인이 창의적인 패스를 해줄 수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네. 직접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타격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전술적인 롤도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페르난데스가 패스만 할 것으로만 기대하면 안 됩니다. 네. 직접 들어올 수도 있다. 그렇죠.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마크맨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네. 합스페이스 쪽에서 우리가 수비할 때는 어쨌든 정우영과 황인범 선수의 가담이 분명히 필요한데 네. 두 선수가 굉장히 자유롭게 스위칭하고 있는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 혹은 다른 선수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를 또 주셨고요. 저는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 레앙 선수가 교체로 나왔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지난 경기에서는 1차전 때만큼의 또 활약은 아니었지만 그쵸. 기복이 좀 있었지만 만약에 이번 대한민국 경기에서 선발로 나오거나 혹은 교체로 다시 한번 나온다면 또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은 거예요. 이 선수가 가나전에 잘했고 우루과이전에는 살짝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오늘 또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거든요. 레앙을 좀 조심해야 하고 키플레이어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레앙도 충분히 키플레이어로 뽑을 선수고요. 네. 아마 선발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왜냐면은 어쨌든 2승을 먼저 거둔 상태고 기존에 출전하지 못했던 선수들에게 좀 오늘 경기는 산토스 감독이 기회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나 레앙의 폼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좋고 맞아요. 레앙으로서도 본인에게 첫 번째 월드컵 그러면 또 다르죠. 동기부여가 충분할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2승을 먼저 챙긴 팀이 가장 주의해야 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 게 동기부여를 얼마나 유지시켜주느냐 이 부분인데
선발 선수들뿐 아니라 이렇게 비주전 선수들을 조금 선발로 넣으면서 오히려 이 선수들한테는 아 나한테 기회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맞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참 기대를 해보고요. 근데 진짜 말씀을 들어보니까 프랑스가 2승을 거두고 16강을 확정을 지었을 때 네. 대거 로테이션을 돌려서 튀니지에게 패했어요. 맞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 정말 이름이 있는 선수들이 그래도 많이 나왔잖아요. 프랑스 그래도 2군이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이 안 맞더라고요. 역시 이게 주전으로 나오면 호흡도 잘 맞고 세계적인 선수들이 뛰니까 굉장히 위협적인데 선수들의 구성이 조금만 바뀌어도 호흡이 안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들면서 포르투갈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네. 뭐 한두 명이 바뀌었을 때 혹은 뭐 세 명이 바뀌었을 때는 큰 효과가 없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 조합이 대거 바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죠. 위협적일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산토스 감독도 코어 라인에는 주전 한 명씩은 넣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최소한 그렇게 넣을 거고 네. 이 선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비주전 선수들이 선발로 나왔을 때 굉장히 좀 동선 자체가 약간 애매해지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물론 뭐 훈련 과정에서 충분히 훈련을 하겠지만 경기에 또 나서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입장에선 좀 바라봐야겠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또 예상을 해보고 자 이제는 관전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 이 경기 재미있게 보려면 이런 포인트를 잘 집중해봐라. 네. 이 경기 관전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키플레이어를 언급을 드렸고 네.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격 쪽에서의 자율성과 체계성 이 차이가 약간은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이 좀 차이를 보이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MBTI잖아요. 네. J와 P. 혹시 그렇죠. J이신가요? 전 P입니다. 아 P인가요? 네. ESFP신가요? ENFP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일단 그걸 막 던져봐가지고. 무엇이죠? 아, 네네네네. 저요? J이실 것 같아요. 아, 저 ENFJ. 네. 다르네요, 여기서. ENF, J, 우리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J시고 P시고. 그러니까 J가 대한민국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P가 포르투갈이고. 네. 그러니까 공격 쪽에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공격 쪽에서 어느 정도 이 유럽 감독들이 대부분 추구하는 스타일 자체가 후방에서 빌드업하는 체계는 굉장히 짜임새 있게 만들어 가는 반면에 공격 쪽에서는 워낙에 개인 기량이 출중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골문을 노리는 이런 전략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포르투갈의 산토스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후방에서 체계적인 빌드업 하지만 최전방까지 연달이 됐을 때는 좀 자유롭게 움직여주는 그리고 그 선수들의 기량을 극대화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뭐가 좋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방법론적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은 공격 쪽에서 약간은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좀 많지 않나. 네. 그러니까 우루과이전 때 우리가 유슈팅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조금은 선수들끼리 좀 스위칭 플레이를 자유롭게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들을 좀 교란시킬 수 있는 움직임이 좀 포르투갈전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우루과이전도 그렇고 가나전은 물론 해결사 조규성이 해줬지만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은 정말 좋았어요. 너무 좋죠. 이거 되겠다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됐고 이거 되겠다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됐어요. 축구는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골이 터져야 이기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오늘은 만들어가는 플레이도 좋지만 공격적인 면에서 좀 그래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창의적인 플레이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J라면은 우리나라가 약간 그런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체계성에서의 장점이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선수들끼리의 움직임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규성과 같이 결정만 지어줄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은 만들어가는 플레이와 자율성의 플레이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또 동기부여의 차이를 꼽아주셨네요. 동기부여는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일단 2승을 먼저 포르투갈이 챙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반드시 이겨놓고 우루과이 가나전을 생각을 해야 해요. 맞습니다. 기다려야죠 또 그 경기. 근데 또 우루과이가 너무 큰 격차로 이겨버리면은 우루과이가 또 진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따가 또 킹우의 수 설명을 드리겠지만 확실히 우리나라는 일단은 득점이 필요하고 동기부여가 그래서 더 무엇보다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기부여 면에서는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동기부여만 봤을 때는 확실하죠, 대한민국.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나전의 패배를
빨리 정신적으로 회복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네. 제가 좀 이제 뭐 기사도 찾아보고 현지 소식을 받아봤는데 선수들이 가나전이 끝나고 충격이 상당히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충격이 좀 가셨는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선수들이 좀 하루 회복을 하고 또 좀 릴렉스를 하고 이제는 좀 괜찮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다시 가나전을 잊고 지난 경기들을 잊고 오늘 경기 정신무장을 해서 이 동기부여를 확실히 받아서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진인사 대천명이죠. 우리가 할 거는 충분히 해놓고 이겨놓고 그러면 또 하늘이 우루과이전에도 또 힘을 써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지금 얼굴과 상당히 잘 어울리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오신 줄 알았어요. 네. 카타르까지 가느라. 네, 고생하셨고요. 세월을 정통으로 맞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손흥민과 호날두. 그러니까 앞에 두 개 포인트는 약간 좀 거시적으로 봤다면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선수들 손흥민과 호날두의 매치업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기대됩니다. 손흥민과 호날두. 손흥민 선수가 함부르크 시절 그 이전부터 계속 롤모델은 호날두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뭐 지금은 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롤모델이 되는 선수가 됐고요. 손흥민 선수가. 이젠 그렇죠. 호날두 선수와 또 스타일이 굉장히 과거에는 또 비슷했고 또 지금도 윙어에서 스트라이커, 포처형 스트라이커로 좀 포변을 또 하는 것도 호날두가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손흥민과 호날두 대표팀에서 한국과 포르투갈에서 두 선수가 만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또 양 팀의 캡틴이고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과 호날두. 그래서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골 넣고 호우 세레머니 한번 해주면 그거에 이제 2019년에 복수가 되지 않을까. 전 국민들의. 그게 가나전이었죠? 가나전에서 맞습니다. 아무튼 선수가 가나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호날두 앞에서 아주 호우 세레머니를 하면서 호날두 선수가 이제 화나는 화를 내는 장면이 좀 한번 잡혔는데 가나는 졌지만 굉장히 국민들은 시원했을 것 같아요. 재미를 또 선사했고 오늘은 과연 어떤 모습이 나올지 좀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상 라인업을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경기에 나설 예상 라인업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큰 틀에서 변화는 1, 2차전과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즐겨 사용했던 4-2-3-1 혹은 4-3-3 포메이션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난 우루과이전과 저는 하나 다른 점은 나상호 선수 대신에 이강인 선수 그리고 황의조 선수 대신에 조규성 선수를 넣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전과 비교했을 때는 중앙에 작은 우영 그렇네요. 정우영 선수 대신에 이재성 선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실 가나전에 2선은 손흥민, 정우영, 권창훈 선수였잖아요. 저는 그 선택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뭐 결과는 지긴 했습니다만 초반에 일단 수비 밸런스를 벤투 감독은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2선과 공격진의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전 염두에 뒀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나 공격진들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좀 발이 빠른 정우영 선수와 파워가 있는 권창훈 선수를 일단 선발로 내세워서 중원 싸움에서 밀리지 않게끔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골이거든요. 맞습니다. 골을 넣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재성 선수도 가나전에서는 일단은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충분히 100% 컨디션으로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해봐요. 자, 한번 일단 예상 라인업이니까 이렇게 나오면 과연 포르투갈에겐 어떻게 좀 공격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예상 라인업만 봐도 상당히 공격적이거든요. 맞습니다. 수비 부담이 좀 있을 법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그러니까 이슈는 그거죠. 김민재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얼마나 회복을 했느냐. 사실 김민재 선수가 저는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본인의 의지가 너무 강해서 나오려고 한다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김민재 선수 우리는 근데 김민재 선수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수비는 사실. 그런데 또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나폴리 소속팀에서 너무 잘해주고 있고 세계적인 수비다, 벽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에서 괜히 무리했다가 큰 부상을 안을까 봐 그런 걱정도 또 동시에 들거든요. 그 김민재 선수가 가나전도 막판에 교체 사인을 직접 본인이 했잖아요. 그리고 훈련 과정에서도 지금 전술훈련 따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이클만 계속 타면서 회복에만 집중을 했는데 그만큼 이 3차전을 본인이 뛰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 대표팀에게 도움이 네. 될 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황희찬 선수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네. 황희찬 선수도 부상으로 좀 지금 신음하고 있지만 본인 의지가 정말 강하다고 해요. 경기 뛰고 싶다. 네. 네. 아, 근데 이게 지금 상황으로는 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게 90분을 전력을 다해서 뛰면 또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본인이 90분을 전력을 다해 뛰어본 상황이 아니고 그냥 몸 상태만 체크해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나가고 싶다라는 좀 의지를 보였다고 하는데 황희찬 선수가 그게 일단 얼마나 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간절해요. 아, 근데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럴 것 같더라고요. 다치더라도 뛰고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네. 황희찬 선수가 지금 당한 부분이 햄스트링이거든요. 햄스트링이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회복하는 데 한 4주, 5주 정도 네. 걸리는데 이게 또 이상한 게 괜찮다가 또 한 번 딱 올라오면 맞습니다.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2주 만에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네, 부위 그리고 네. 부상이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도 무리하지 않고 저는 충분히 네. 의욕과 그 열정은 누구보다 그렇죠. 공감하기지만 네.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황희찬 선수와 김민재 선수의 이런 또 마음가짐이 우리 대표팀 선수들에게도 또 좋은 또 동기부여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마지막 끝을 향해 달려가는데 네. 이것도 안 해볼 수 없죠. 킹우의 수를 대한민국 저는 이 네. 경우에서 없이 대한민국이 16강에 올라가는 그날이 오기를 네. 누구보다 바라지만 네. 올해도 우리는 킹우의 수를 따져야 합니다. 근데 킹웨 수를 안 따지는 나라가 손에 네. 꼽아요. 사실 뭐, 브라질이나 그렇죠. 프랑스를 맞아요. 제외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우리가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자, 이번에 16강 경우에서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일단 저렇게 표만 봐도 0%가 너무 많고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정말 적습니다. 일단 맞습니다. 경우의 수 중에서도 네. 정말 적은 경우의 수인데요.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은 우리나라가 16강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르투갈전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겨놓고 그 다음에 우루과이 가나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기더라도 우리가 포르투갈 99대 0으로 이기더라도 가나가 1대 0으로 우루과이를 이겨버리면 가나가 진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2승 1패로 가나가 2위로 진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고 네. 가나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가 일단 승리를 거두면은 우리는 또 진출을 하게 되고요. 네. 만약에 우루과이 가나가 비긴다. 네. 이 모든 전제는 우리가 이긴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만약에 우루과이가 가나와 비긴다면은 그때부터 우루과이와 한국의 또 골득실을 또 따져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국이 골득실이 -1이고요. 네. 우루과이는 -2입니다. 네. 만약에 우리나라가 우루과이에게 조금 골득실이 밀리게 된다면은 3위로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렇군요. 일단 이 경우의 수를 경우의 수가 되려면 한국이 이겨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일단 한국이 이겨야 되고 모든 전제는 그거죠. 네, 우루과이가 가나에게 패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꼭 오늘 밤 12시 꼭 이 경우의 수가 맞아 떨어지기를 제발. 우리의 예상이 맞아 떨어지기를 네. 한번 간절히 또 바라보고요. 자, 그러면 경우의 수를 이렇게 봤으니까 네. 대한민국이 이겨야 돼요, 일단. 이 경기. 맞습니다. 일단 무조건 이겨야 네. 돼요. 이 경기의 승부 예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피무치기 아닌가요, 승부 예측? 네네. 왜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네. 한국을 응원하는 당연히 팬이긴 합니다만 그걸 다 제하고서라도 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팀으로서의 한국 대표팀은 지금 굉장히 또 잘 맞아 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2차전의 그 패배의 아픔을 좀 빨리 지워냈다면 충분히 동기부여가 떨어져 있는 포르투갈을 잡을 수 있다. 네. 물론 어려운 상대입니다. 포르투갈이 지금 황금 세대를 겪고 있고 호날두가 어쨌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대긴 합니다만 우리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또 기자님이 백형희 기자님이 이 신기한 걸 준비해 오셨네요. 대한민국 대표팀이 조별리그 3차전이 지난 조별리그 3차전들이 어땠는지 월드컵에서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준비한다고 했는데 뚜렷한 유의미한 결과는 없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네. 우리나라가 총 5번 월드컵을 나갔는데 3차전 성적이 5전 2승 1무 2패입니다. 야, 딱 절반이네. 네, 딱 절반이고 와. 만약에 오늘 경기 승리를 하게 된다면은 또 3승을 추가를 하게 되는데 유독
우리나라가 월드컵 본선 3차전에 강했어요. 아, 네네네네. 3차전이 유독 강했다. 네. 그렇네요. 그래도 5번에서 2승 1무 2패면 어쨌든 2번은 이기고 1번은 그렇죠. 무승부였다는 거니까 네네. 월드컵 무대에서 이 정도의 성적이면 3차전 좋았네요. 그러니까 사실 물론 당연히 상대는 다르죠. 상대는 다르고 어쨌든 숫자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네.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어쨌든 3차전에 강했고 충분히 이 클러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선수들 내 분위기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무엇보다 지난 대회 독일전의 그 승리가 있기 네. 때문에 충분히 우리 선수들이 그 기분 좋은 징크스를 좀 믿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몇 대 몇이 예상하시죠? 아, 이걸 안 까먹으셨네요. 제가 넘어가려 들어야죠, 했는데. 들어야죠. 네네네. 제가 한국 승리를 예상했으니까 네. 일단 손흥민 선수의 골로 1대0 승리. 한국의 승리를 예측해 봅니다. 손흥민 선수 네. 골 네. 1대0으로 대한민국 승리 네. 예측을 해주셨고, 자, 저는 네.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대한민국이 무조건 이겨야 되고 네, 몇 그렇죠. 대 몇으로 이길지는 그걸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 근데 포르투갈이 네. 수비가 흔들리는 장면이 많더라고요. 특히 있죠. 가나전 때 보니까 가나가 쉴 새 없이 몰아붙이니까 순식간에 흔들리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오늘 정말 공격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초반에 득점을 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포르투갈이 뭐야 대한민국 이렇게 강해? 라고 느끼기 전까지 그때 초반에 저는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골을 만들어낸다면 그렇죠. 일단 선제골을 빨리 넣는 게 먼저다. 왜냐하면 이게 점점 무득점 0대0 상황으로 길게 맞죠. 경기가 지속되면 이게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건 대한민국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우리의 축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일단 초반에 골을 넣어야 한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대한민국에 한 골 넣고 포르투갈도 가만히 있을 포르투갈 아니니까. 그렇죠. 포르투갈도 또 한 골 넣고 대한민국이 마지막에 결승골 넣고 2대1로 대한민국 이긴다. 2대1 승리. 2대1 대한민국 승을 봅니다. 그 득점자도 예측해 주실 수 있나요? 득점자요? 네네네. 자, 이거 어려운데. 득점자까지. 자, 오늘 경기에서 조규성 선수가 한 골을 더 넣고 200만 팔로워 갑니다. 지금 200만 넘었나? 지금 아마 100만 그쵸, 100만을 넘은 걸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조규성 선수가 또 지난 경기 너무 잘해줘서 월드컵 베스트 11에 또 뽑혔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네. 자, 이 기세를 모아서 조규성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한 골을 넣어줄 거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캡틴 손흥민 선수가 멋있게 마무리를 지어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조규성 한 골, 소니 한 골. 네. 그렇게 한번 기대를. 근데 이강인 선수 넣었으면 좋겠네. 그렇죠. 3대1로 갈까요? 너무 좋죠. 너무 2대1. 좋지. 3대1. 2대1로 가겠습니다. 네, 2대1 대한민국 승.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승부 예측이 사실 저희가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또 정말 포르투갈은 해볼 만한 상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물론 강하긴 합니다만 그만큼 우리도 강하다. 맞습니다. 1, 2차전에 보여준 게 있으니까 우리도 충분히 승리를 노릴 수가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차전은 벤투가 빌드업 축구로 대등한 경기를 펼친다는 것을 증명을 했다고 보고 그렇죠. 2차전에는 그 빌드업 축구로 골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3차전은 그 빌드업 축구로 승리를 거둬봤으면 와. 월드컵 본선에서. 야, 기자님 빌드업 좋으시다. 빌드업 장인이시네. 어쨌든 맞습니다. 그런 첫 경기에서 증명을 했고 네. 두 경기 득점 그리고 이번에 승리까지 바라보겠습니다. 와, 네.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네. 누구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잘 바라고 있고요. 그렇죠. 이번 경기를 저희는 그러면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보고 프리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이벤트 공지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공지를 드려야 하는데 종이가 사라졌네요. 여기 찾았습니다. 중요하죠. 자, 11월 20일부터 비고 라이브 앱 내 커뮤니티에서 승부 예측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기를 제외한 13경기, 매 경기마다 승부 예측에 성공한 분들을 추첨을 통해 5분씩 뽑아서 1000콩씩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입니다. 내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대한민국전에서는 승패 예측에 성공한 분들 5분을 더해서 총 10분께 1000콩을 추첨해 드린다고 합니다. 네. 또 한국전 스코어를 정확히 맞춘 3분께는 3,000콩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꼭 참여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예상했습니다. 저는 2대1 대한민국 승, 우리 기자님은 1대1 대한민국 승. 이렇게 스코어를 예측해 주시면 되고요. 참여 방법은요. 우선 비고 KR 이벤트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시고 비고 앱 내 커뮤니티 태극전사에 경기와 승부 예측 글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커뮤니티에 글을 올릴 때는 이벤트 관리자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꼭 비고 KR 이벤트
해당 계정을 태그해 주셔야 합니다. 자, 비고 태극전사 커뮤니티의 비고 KR 이벤트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고요. 태그해서 글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네. 이 추첨 영상은 이벤트 종료 후에 배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네. 빵솔님께서 백 기자 배고픈 것 같다고. 네. 배는 고픕니다. 네. 네. 그리고 어차피 12시까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지금 치킨 시키신 분들 많을 거거든요. 맞네. 네, 계란이라고 지금 그렇게. 치킨 시키면 딱이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배달이 안 온대요, 요새. 그렇겠다. 하도 밀려 있어가지고. 네. 네. 일찍 시키시고 아니면 이제 가서 직접 포장을 해오셔도 그쵸. 좋죠, 여러분. 이따가 또 정말 떨리네요. 그러니까 또 금요일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재밌게 보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그러면 또 이제 준비를 잘 해서 이따 경기 라이브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